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첫 번째 핫스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엔비디아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내마녀의 날 약세가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건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 과열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 두 개죠.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겠는데요. 테슬라는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엔비디아는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증권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한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도 $500 목표가에 동참을 했습니다. 500달러 목표 주가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10군데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건 스탠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450에서 $500로 올려놨습니다. AI라든가 그리고 IT 이쪽의 성장 이런 테마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 내 그리고 AI 쪽의 토픽은 그동안 AMD를 제시했었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AMD에서 쉽게 해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역시 두 개 모두 여전히 매수 의견인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를 조금 더 탑픽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AI 섹터 내에서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엔비디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증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군데서 이런 접근을 법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현재 수준에서 AI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큰 거 중에서 딱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60%가 AI에 관련된 매출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AI에 관련된 매출은 거의 혼자 다 싹쓸이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은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라는 것에 모건 스탠리도 거기도 동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 16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464가 나옵니다. 총 49명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5명은 일반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 그리고 26명이 매수, 8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고요. 최고 의견은 로젠블렛에 $600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최소 8곳, 9건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500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건 스탠리가 갈아탔군요. AMD에서 엔비디아로 갈아탔다는 점 뿐만 아니라 목표가도 $500대까지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역시나 엔비디아는 AI 시대에 거의 탑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의료기기 엔데믹의 찐수의 주일까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주가도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의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도 미국에서 이제 노년층 수술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도 그때 골드만삭스에서의 투자자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주로 나왔는데요. 헬스케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그 당시에 CF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냥 미뤄졌던 것들 그리고 수술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으면서 수술이 급증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이나 이런 쪽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 예. 지급.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요즘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이는 것이 병원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병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병원이 민영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단이 한 분이 한 병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재단 이런 데 통해서 그렇죠. 이제 종합병원을 하는 거죠.
국공립으로 있거나 그래서 민영화가 안 돼 있지만 미국은 민영화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약간 이해가 못하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병원이나 의료 기자재 이런 쪽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골드만삭스 했던 것은 이제 어르신들 많이 이제 경험 그 주위에 분이 계실 텐데요. 고관절 수술 같은 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관절 수술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응급 수술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 고관절 수술도 오래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많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른 나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주 급한 수술 아닌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의료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사기도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서 그쵸. 마취하면 마취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심장 관련된 거, 인공장기 이런 건 다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제가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몸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에서 보면 저 전문 용어를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와갖고 주사제를 넣고 그런 것들 기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몇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가가 이제 지난 주말도 조금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로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앞선 코너에서 저희가 일일에 필요한 예.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리고 당뇨, 비만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설명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꼭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리는 맞습니다. 건가? 딱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기기에 쪽 있는 것도 모두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한국말로도 말해도 뭔지는 모르죠. 보통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더 적합한 것은 의료기기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시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접근하실 때 예전부터 보면 한국에 의료기기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예. 의료기기가 있어요. 몇 개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뭐 예. 치과 관련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건 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전 세계 가장 탑인 것들 특히 미국의 의료기기를 모아놓은 ETF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게 심벌이 IHI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들어간 종목 보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네가 없으면 노벨 의학상이 없다. 그 정도로 자기네가 모든 걸 다 뭐 테스트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데 다 이게 다 한다는 거 없다. 이 회사 다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볼랩도 있고요. 메드트로닉도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뭐 하는 잘 모르지만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바로 말씀드렸던 보스턴 사이언티픽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 인공 심장 관련된 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놓은 ETF가 IHI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 그동안 밀렸던 그리고 그런 수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고 전 세계가 의료 현대화에 조금 더 집중한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 IHI 같은 ETF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수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금 노후화된 기기들이나 이런 것도 장비 교체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IHI ETF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좀 더 논란이 많죠. 중국 생각보다 좀 아픈데 그러니까 중국 매출 타격 우려가 불거진 이후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이제 뭐 바닥 짚고 터난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매출 절반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미국의 중국에서도 사이버 보안 이런 관련된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식을 띄운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네. 제가 읽어 보니까요. 어찌되었건 중국의 사업부의 매출의 절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글로벌 매출에서는 10% 초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회사 스스로 얘기한 거고요. 회사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폼 8K라는 게 있습니다. 폼 예. AK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로 보면 수시, 공시, 보고 뭐 이런 걸 하고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구글링 해서 들어가시면 직접 이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종의 우리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보고서가 되겠고요. 회사 실적 등에 관한 중요한 변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웬만하면 다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미국의 그런 기업의 문화 자체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자꾸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거를 SEC, 우리는 보면 금융감독기구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되고 이 화면이 딱 요번에 그 폼을 제공한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일정 수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는 팩트죠. 딴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영향이 미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6월 말에 발표됩니다. 정확히는 6월 28일 날 발표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보면 매출은 36.7억 달러, 주당 이익은 마이너스 1.56달러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한 3분기까지는 아마도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기 어렵다고 하죠. 예. 그런데다가 이것까지 겹치니까 일단 숫자적으로는 좀 부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가피할 것 같고요.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리쇼어링 본격화에 따른 수혜는 어디? 어떻게 보면 방금 마이크론 얘기랑 좀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 세계 기업들, 국가들이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리쇼어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을 한번 찾아봤더니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던 기업들이 미래란 게 다시라는 의미잖아요. 네. 다시 온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작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갔거나 베트남을 갔던 것들이 다시 이제 백해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왜 더 이슈가 되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해소될 줄 알았더니 그거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어찌됐건 휩쓸려 가고 있고 네. 미국도 외국에 갔던 것들은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뭐 인텔이 뭐 만들고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들 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럼 수치로 어느 정도가 있냐는 것인데요. 작년 3, 4분기에요.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발표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1년 대비 17%가 늘어났는데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보면 무려 30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압박도 있겠고요. 오면은 이제 세제 지원도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미국 내에서 법안을 통해서 이것저것 돈도 뭐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쵸. 그에 대해서 예. 300%나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왜 갔냐는 거죠. 갔을 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거가 인건비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건비를 갖고 온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인건비가 중국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동유럽보다 쌀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 때는 뭐로 해야 되느냐. 예전보다 훨씬 높은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쇼어링에 따른 본격화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스냅온이라는 것도 나오고 패스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에머슨 엘렉트릭도 나오고 그리고 락웰 오토메이션 등등등등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역시 이적 나온 것 대부분이 산업재나 기계업체, 부품업체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스냅온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기업이고요. 52조 신고가를 가는 것이 되겠고요. 페스널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이런 기계나 부품 이런 것들 유통회사입니다. 유통 뭐 약간 일부 독점적인 판매하는 것도 있겠고요. 쉽게 해서 WD-40 판매 여러분들 또 여기저기 뿌리는 거 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막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로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기계 회사고 거기 부품 관련된 거를 하는 회사고 여기는 로겔은 한 방위 산업할 때도 같이 언급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ROK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게 약간 버거우시거나 식지 않으면 일반적인 산업재라는 것들 그리고 산업재에서 유통 쪽 그리고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렌트럴 같은 경우에들 그리고 약간 시가를 확산하면 공장을 짓고 새로 하다 보면 폐자재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쪽에 분류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리쇼어링 본격화에 따른 수혜 기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산업재 그리고 폐기물 또 로봇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